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최경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6일이었죠. 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가 수집했던 사진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되긴 했지만 어떤 사진들이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39년 전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이 찍은 사진도 있었고 또 기자분들이 찍은 사진을 입수해서 이렇게 보관했던 것 같고요. 당시 계엄군의 이동 모습, 시민들, 살해된 그 살상의 그 피해를 입은 시민들, 또 연행되는 학생들, 이런 모습들, 또 군병력 이동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고스란히 실려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네. 공개된 사진첩은 5건에서 17건으로 나머지 1에서 4건을 포함해 모두 18건이 이상의 미공개인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개한 게 13건인데요. 중요한 건 1건부터 4건까지가 아직 행방이 묘연합니다. 파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어디 은닉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마 첫 번째 1사건, 네 건이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되면은 위원회에서 그 자료 사진첩의 행방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5일에 국회에서는 5.18 이 사진첩 관련 설명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서 5.18 관련 문건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무려 2,321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사진첩에 의해서 보안사가 가지고 있던 80년 5월 이후 한 20여 년 동안 그 문서 목록과 일부 이제 문서 원본들을 공개했는데요. 참 그 여러 가지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또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광주 사태 분석이라는 자료를 보면요. 그 당시 시민들을 군 작전의 대상, 살상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초기에 해산 위주로 이렇게 작전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강경하게 해서 사태를 키웠다 하는 자기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문구도 나오고요. 편의공작대라고 군인들이 일반 사복을 입고 민간인복을 입고 시민 속에 들어가서 위험비를 유포하고 강경 행동을 유도하는 그 작전을 하는 편의공작대가 존재한 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화염 방사기를 30대 사용했다. 필요하면 헬기 등 항공 자원을 활용한다. 실제 무작 헬기를 해남에 급파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제 그 당시 사공화국이나 SBS의 코리아 게이트 같은 거 이런 걸 하는데 그걸 순화시켜야 된다. 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 영화 꽃잎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도 당시 김대중 후보가 그 영화를 5.18을 최초로 다루는 영화 아니었습니까?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다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런 문건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제 5.18 관련 진상들이 좀 밝혀져야 할 텐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미공개 사진들과도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서 좀 앞으로의 노력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저는 이번 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없어요, 청와대에서. 다음 주쯤에는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인들이 이제 발표되고 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안사뿐만 아니라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각급 기관에서 전부 다 5.18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이관하는 문제. 국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협조하라. 자료를 넘겨라. 이런 촉구를 계속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제는 전두환 씨와 12.12 주역들이 호화호찬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진상조사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먼저 어제 저도 TV 화면을 보고 전두환 씨 그 12.12 군사 반란의 주역들이 그렇게 전혀 반성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역사를 모독하고 5.18을 모독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집단 발포 책임자를 전두환으로 명기를 하고 적시를 하고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만 국제법상의 반인도적 집단 학살 행위는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 단죄의 길로 가는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화면을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상조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쯤 연내에 출범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한 3, 4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서 조사관들과 전문위원들 한 50명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5월 5.18 40주년 이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내년 봄에는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정말 힘들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빨리 좀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앞으로도 5.18 진상조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 3개월 전이죠. 이제 국민의당을 탈당을 하시고 이제 여러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을 탈당을 하셨습니다. 네. 지난 17일 대한신당이 이제 발긴 대회를 열고 창당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현재 상황과 좀 계획 어떠십니까? 예, 좀 지지부진한데요. 지금 여러 정치 현안들, 특히 국회의 패스트트랙 관련 여러 현안들 때문에 창당 작업이 좀 지체되고 있는데, 올해 내에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하고 내년 1월 12일경에 중앙당 창당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발전과 또 경쟁 구도, 경쟁 체제를 만들어내자, 호남에서. 그것이 우리 한국 정치 발전에도 또 호남의 권위계를 찾아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당 작업을 제3세력 모두가 모이는 그런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전국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저녁까지도 제가 상황을 체크했는데요. 아직 4+1에서도 특히 선거제에 대한 합의가 좀 안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 다시 모여서 합의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법안이 올라가면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 예측 불허입니다. 다시 한국당이 정신을 차려서 국회에 협상을 시작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결국 4+1로 어떤 개혁연대를 구축해서 밀어붙일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전국 구도를 예측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거제 개혁, 공수처법, 검찰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이런 부분들인데요. 다 개혁 법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회기 내에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내년 총선, 총선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에서 좀 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 개혁연대를 충실히 좀 끌어나가는 게 중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임시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고요. 국회 일정도 국회에서 일을 해야겠지만 지역구에 많이 내려와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 의정보고회들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특히 제3세력이 모이는 대한 정치 세력들을 모으는 작업에도 박차를 기해서 우리 광주 호남에서도 전남 지역에서도 이제 경쟁 구도 하에서 총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또 이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최경환 국회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